다음으로 모면입니다. 모면이란 모르비치치가 알아낸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얘기합니다. 경계면.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입니다. 뭐라고?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입니다. 이것을 길게 풀어서 쓰면 모르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길잖아요. 길면 어떻게 해야 돼? 짧게 줄여서 모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더라 이겁니다. 감소하는 거 아닙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인데 그것을 맨 처음에 누가 발견했다? 이 모로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로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멘틀입니다. 멘틀은 모면에서 깊이가 약 2,900km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냥 다 멘틀로, 거의 다 멘틀로 되어 있다. 거의 다 멘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체 상태로 되어 있고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어야 지각을 위쪽으로 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이 멘틀이 약 80% 지구의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텐베르크 면입니다. 구텐베르크 면은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한 불연속 면을 얘기합니다. 그것의 위치는요, 멘틀하고 외핵 사이에 있습니다. 멘틀하고 외핵 사이에 있는 경계면을 얘기하는데 진입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구간이거든요. 이 P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그리고 S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 S파가 끊기고 P파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하는 이 구간을 우리가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핵입니다. 핵은 깊이가 약 2,900에서 6,400km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을 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철과 니켈로 굉장히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외핵하고 내핵하고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외핵 같은 경우에는요. 깊이가 약 2,900에서 5,100km 그 사이의 그 부분인데 이때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외핵 때문이에요. 외핵 때문에. 이 외핵이 왜 통과하지 못했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아마 액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 액체나 기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핵입니다. 내핵은 깊이가 약 5,100에서 6,400km인 구간인데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 외핵은 액체인데 내핵은 고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림을 좀 키워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지구 내부 구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핵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약 2,900에서 6,400km 그 사이에 있는 핵인데 굳이 외핵하고 내핵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는 외핵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로 되어 있고 내핵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구성 성분이 다른 거냐?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철과 니켈 등으로 무겁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핵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핵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각도 있고 멘틀도 있고 외핵도 있고 얘네들이 너무나 세게 누르는 겁니다. 너무나 세게 눌러. 굉장히 무겁게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녹을래야 녹을 수가 없는 거야. 녹을래야 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녹지를 못하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외핵하고 내핵은 구성하는 물질이 같으나 외핵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적어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내핵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이것들이 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만면입니다. 레만면. 우리가 경계면으로 얘기한 모면과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 레만면인데요. 레만면은
외액과 내액의 경계면입니다. 외액과 내액의 경계면이고요. 이 외액과 내액의 경계면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피파의 속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멘틀하고 외액인 이 구텐베르크 면을 중심으로 해서 피파의 속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 레만면을 기준해가지고 조금 속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전파 속도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레만의 이름을 따서 레만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레만면에서는요. 에스파의 속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텐베르크 면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파는 절대로 전파되지가 않기 때문에 외액과 내액에서는 이 에스파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딱 냈어요. 레만면을 기준으로 해서 에스파의 속력이 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 쳐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다, 틀린 거다.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왜? 이 레만면에서는 에스파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에스파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무엇만 있다? 피파만 존재하는 겁니다. 피파. 에스파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진파의 속도 변화입니다. 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 P파와 S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을 했는데 모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맨 처음에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한 그 이후에서부터 파악하게 된 지구 내부 구조의 개수는 총 4가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지각, 멘틀, 외핵, 내액이 있고요. 지각과 멘틀 사이에는 모면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 사이에는 구텐베르크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과 내액 사이에는 레만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가 교과서 66쪽에 보면 해부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방금 선생님이 동영상 통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이 해부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파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는 깊이. 그래프에서 피파 에스파 속도가 급격히 변한 깊이를 표시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문제를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더 있습니다. 교과서 69쪽에 개념 확인 1, 2번 있거든요. 이 개념 확인 1, 2번 문제도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제 몇 개? 그렇죠. 과제 2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정리해오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사랑해요.